금요일 밤 9시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를 가보면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장바구니에 소주와 맥주를 가득 담던 시간인데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주류 코너를 그냥 지나쳐 바로 옆 건강식품 코너로 향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년 전만 해도 금요일 주류 매출이 평일의 2배였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코스피 주류 대장주 하이트진로는 코로나 이후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롯데칠성도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항만이 간신히 저점 반등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돈이 없어서 술을 안 마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단지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목요일 밤부터 대학생들로 북적이던 술집 골목이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반면 같은 거리에 있는 24시간 헬스장이나 스터디 카페는 밤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회원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20대 초반 회원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한 주류 판매업 관계자는 20대 30대 고객층의 구매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합니다. 단골이었던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주류 구매가 주점과 마트 모두에서 동시에 감소하고 있거든요. 반면 50대 이상은 주점 방문은 줄었지만 마트에서 가정용 주류는 여전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27세 직장인 김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금요일에 만나는 건 똑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술집 가는 대신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마시거나 샐러드바 가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솔직히 비용은 비슷해요. 술집 가면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 나오는데 운동하고 건강한 거 먹어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죠. 토요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운동 가거나 자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만족스러워요. 더 흥미로운 건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입니다. 20대의 월평균 여가 지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문제는 그 돈이 술집이 아니라 헬스장 회원권, OTT 구독료, 카페 디저트 같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한 대학생 이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하면서 돈 벌어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5만 원을 쓰더라도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책 사거나 온라인 강의 듣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인스타 보면 다들 술집 사진보다는 운동하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 올리잖아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술에 쓰지 않은 그 돈은 정확히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헬스장, 카페, 온라인 구독 서비스,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먼저 피트니스 산업을 보겠습니다. 한국헬스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회원 등록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20대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투자하는 젊은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카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소비는 줄었지만 카페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나 브런치 카페가 특히 인기인데 한 번 방문에 2만 원에서 3만 원을 쓰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이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 낮 시간대 매출이 몇 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전날 밤 술 마신 사람들이 해장하러 오는 시간대였는데 지금은 아예 술을 안 마신 젊은 사람들이 브런치 먹으러 온다는 거죠. OTT 구독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독하는 20대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가지만 이들은 술값 한 번 아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8세 직장인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이렇게 3개 구독하는데 한 달에 4만 원 좀 넘게 나와요. 예전엔 금요일마다 술집 가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보고 주말에 여유롭게 보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돈도 덜 들고 다음날도 멀쩡하고요. 자기개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전자책, 외국어 학습 앱 등에 대한 20대 30대의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퇴근 후 학습 시간대 접속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으로 분석합니다. 한 소비 트렌드 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술값은 쓰고 나면 사라지는 비용이지만 운동이나 교육에 쓰는 돈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의 성공 지표가 된 거죠. 예전엔 비싼 술을 마시는 게 여유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는 모습이 더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의 대이동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식시장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코스피 주류 대장주인 하이트 진료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주류주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초반 잠깐 반등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장기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료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롯데칠성은 어떨까요? 주류 의존도가 낮아 상황이 나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역시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주류 부문의 부진이 전체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주류 기업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 매출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비층인 20대, 30대가 이탈하고 있고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요 주류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주와 맥주 같은 전통적인 주력 제품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일부 기업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이나 수입 주류 라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냉정합니다. 한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주류주를 가치 함정이라고 부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없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40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주류유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었어요. 배당도 주고 실적도 안정적일 거라고 봤죠. 근데 계속 횡보만 하더라고요. 제 주변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조카가 대학생인데 MT 가서도 술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구나 싶어서 손절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도 비관적입니다. 한 리포트는 주류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음주 문화 변화가 비가역적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위기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한 주류 유통업체 임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온갖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요. 이들은 아예 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류 관련 외식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호프체인,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같은 업체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는 사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의 소비가 이동한 그곳, 즉 헬스케어와 카페, OTT 같은 산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주류 시장에서 빠져나온 소비가 그쪽으로 흘러갔다면 그 산업들은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피트니스 산업을 보면 이런 추론이 들어맞습니다. 한국헬스산업협회에 따르면 헬스장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4시간 무인 헬스장이나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유통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와 브런치 카페의 매장 수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말 낮 시간대 매출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OTT 시장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같은 플랫폼들의 국내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투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전자책, 외국어 학습 앱 같은 서비스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술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비의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이라고요. 젊은 세대는 즉각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주는 곳에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구 구조상 젊은 세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의 소비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산업과 외면하는 산업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소비 트렌드 변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주류나 담배 같은 섹터가 이제는 장기 하락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헬스케어나 디지털 콘텐츠, 교육 같은 분야는 젊은 세대의 지갑이 열려있는 곳이죠. 물론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류 업계는 이런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주류 업계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알콜과 저도수 제품 라인업의 확대입니다. 술은 마시고 싶지만
하지만 건강도 챙기고 싶다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무알콜 맥주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요 맥주 회사들이 앞다투어 무알콜 라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알콜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일반 맥주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알콜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하이볼과 칵테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독한 술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스타일의 술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겁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하이볼 제품들이 진열돼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좋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체인 관계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주나 맥주 판매는 줄었지만 하이볼이나 과일맛 칵테일 같은 제품은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다고요. 특히 여성 고객과 20대 초반 고객들의 구매가 많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는 전략입니다. 수입 와인이나 위스키, 고급 사케 같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고 일부 주류 기업들은 프리미엄 라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마실 때는 제대로 된 걸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도 품질이 좋고 스토리가 있는 제품에는 지갑을 연다는 거죠. 마케팅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SNS를 활용한 비주얼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패키지 디자인, 감성적인 브랜드 스토리,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한 29세 마케터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술 마케팅은 술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시면 어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 사진도 술병만 찍는 게 아니라 멋진 공간, 좋은 음식, 친구들과의 시간 이런 걸 함께 담아내야 해요. 사실 MZ세대는 술 자체보다 그 순간의 경험과 감성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일부 업체들은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음료 사업에 뛰어들거나 건강음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류 회사였던 정체성을 넘어 음료 종합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무알콜이나 하이볼 같은 제품이 잘 팔리긴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소주나 맥주 판매 감소를 완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는 있지만 기존 시장의 축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주류 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당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중요했고 술자리는 길어질수록 좋았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런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으로 보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소비 트렌드 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잔을 음미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한 잔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한 잔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싼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순간만의 특별함이 있으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에 남게 만드는 술을 말합니다. 한 와인바 운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단순히 취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와인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고 그 스토리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즐긴다는 겁니다. 술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자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프리미엄 주류 시장은 이런 수요를 반영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되는 위스키, 자연 발효 와인, 수제 맥주 같은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높지만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한 주류 전문 유튜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독자들 반응을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떤 술이 가성비가 좋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이 술만의 특색이 뭐냐? 어떤 자리에 어울리냐? 어떤 요리와 곁들이면 좋으냐? 이런 질문들로 바뀌었어요. 술을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경험하려는 거죠. 한 번 마시더라도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체득한 세대가 다시 과음문화로 돌아갈 리 없고 의미 있는 소비의 가치를 경험한 세대가 무분별한 소비로 회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술의 의미 자체가 재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엔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인간관계를 감화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고 소중한 순간을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중적인 주류 상품에 의존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전이 예상되지만 프리미엄 영역이나 무알콜 카테고리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확고한 기업은 성장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지갑이 열린 헬스케어, 외식, 디지털 콘텐츠 영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팔아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라 의미를 팔아서 살아남는 기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술산업도 그 외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던 술, 그 위상과 역할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주류 시장은 어떤 형태로 재편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